이 사건의 사진이 없었어요. 제가 일본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야후 뭐 어디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여성이자 이제 가해자인 이 여성의 사진은 구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그 남자의 사진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진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 어떤 가게에 자주 쇼핑을 하러 온 단골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막 곤란하고 굉장히 막 다급한 얼굴과 약간 뭔가를 포기한 듯한 얼굴로 가게에 들어와요. 그 가게 주인 부부 모두 놀란 거야. 이 여자애가 너무 평소에 다른 모습, 막 완전 막 피자비 상코레,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들어와가지고 저 지금 우리 아빠 죽이고 왔어요. 끈으로 목을 졸라 죽여버렸어요, 아줌마. 나 어떡해요? 가게를 지키던 그 부인은 깜짝 놀라요. 아빠를 죽였다던 이 여자의 이름은요, 아이자와 치요, 29살의 한 여성이었어요. 가게를 지키던 부인은 깜짝 놀라, 네? 그 여자는, 치요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어떡해요? 아빠를 죽여버렸어. 농담 같지 않은 태도에 그 가게의 주인은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곧 경찰이 출동하고 치요가 살고 있는 주택을 수사하면서 그녀의 증언처럼 치요의 아버지인 마사키치, 그 당시 나이 52살. 그녀의 아버지가 교살되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치요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죠. 세상에 딸이 아빠를 죽였다니, 이런 폐륜이 있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잔인한 범죄로 일본 전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주목이 빠! 그런데 수사가 진전되면서 그녀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점차 밝혀집니다. 이때 치요는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근친상간에 의해서 친아버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거죠. 3명의 아이 모두 다요. 치요와 아버지는요, 딸과 아빠의 관계가 아닌 거의 부부 같은 생활로 계속 같이 지냈고, 그리고 그 부부 같은 생활과 둘의 성관계와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강제된 생활이었어요. 쇼와 28년, 이 당시 치요의 일가는요, 토치기현 내에 어느 셋집에 살고 있었어요. 가족 구성은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기가 7명이었대. 이 소녀를 포함한 자기 형제 자매들이 6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포함하면 7명인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이 소녀를 포함한 그 자기 형제 자매가 7명. 그래서 총 9명의 가족이 같이 산 거야. 치요는요, 이중 장녀, 그리고 여동생 2분과 남동생이 4명이 있었대요.
치호는 이로써 장녀였던 거야. 그리고 여동생이 2명, 남동생이 4명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포함하면 7명이지. 그런데 이 집에는 여러분 방이 2개밖에 없었대. 방이 2개밖에 없는데 9명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방 2개에서. 쇼와 28년 당시 치호의 나이는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14살. 치호가 14살 때 아버지에게 첫 번째 강간을 당합니다. 어느 날 밤 아빠가 이 여자한테 치호한테 스르르 다가와요. 그리고 치호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치호의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치호는 너무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아빠 왜 그래요? 저항했지만 주유한 아빠가 이렇게 말한 거야. 치호, 너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다 자고 있는데 가족들 깨울 거야? 가족들 깨우면은 착한 애야, 나쁜 애야? 가만히 있어. 그래서 아빠의 말대로 가족을 깨우지 않은 채 가족을 깨우면 나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견디고 결과적으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선을 넘어선 그러니까 첫 번째 강간을 기점으로요. 아빠 마사키치는요. 종종 딸인 치호의 몸을 요구하고 계속 강간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이었겠지만 이게 점차 자주 횟수가 늘어나면서 며칠에 한 번꼴로 치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치호,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가 혼내줄 거야.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엄마가 가슴이 아프겠어. 너 엄마한테도 미움받을걸? 엄마가 알면 치호 너 용서 못할 거야. 그러니까 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말하면 나쁜 애다. 아빠 마사키치는 자신의 부인에게 들키지 않도록 치호의 입을 단단히 봉쇄합니다. 치호에게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딸의 입을 막은 거죠. 그러나 이런 생활이 1년 남짓 계속 이어져요. 계속 강간을 당한 거야, 아빠한테 매일 밤. 그러다가 치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엄마, 사실은 아빠가 저를 매일 밤 안아해요. 잘못됐어요. 이 말을 들은 치호의 엄마는 아연질색을 하죠. 뭐라고? 아빠가 뭘 한다고? 평소에는 굉장히 온순한 아내였지만 이 말을 들은 엄마는요. 분노의 칠을 들며 아빠 마사키치한테 갑니다. 남편인 마사키치한테 가서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너는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어떻게 자신의 딸한테 굉장히 분노하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굉장히 심한 욕을 해요. 이에 대해서 남편인 마사요시는요, 반성하기는커녕 마사키치는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입 닥쳐.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목소리를. 죽고 싶어? 칼로 찔러 한번 죽어볼래? 닥쳐! 이러면서 칼을 들고 아내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하죠. 이를 계기로 마사키치의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맞고 사는 아내는 결국 그 폭력에 견디다 못해서요, 치요하고 치요의 바로 아랫동생, 여동생 두 명을 남편인 마사키치에게 맡기고 다른 5명의 아이만을 데리고 홋카이도에 있는 본가로 돌아갑니다. 자기 친정으로 도망간 거지. 자기 딸 2명만 남편한테 맡기고. 차라리 아들을 두고 가지. 이제부터 이제 아버지는 천국인 거야. 아내도 없고 나머지 떨거지 아들 자식 새끼들도 없고. 난 키워만 있으면 돼. 난 치요만 있으면 돼. 이때부터 마사요시와 두 딸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결국에 장녀인 치요가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엄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럴 새도 없이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인 여동생은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도쿄로 갑니다. 도망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 도쿄로 가서요, 회사에 취업이 돼서 집을 나가요. 동생이 나간 뒤로는 치요와 아빠 둘만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빠는 매일매일 술에 취해 옵니다. 치요, 아빠 왔다. 오늘따라 우리 딸이 너무 예뻐 보이네. 이리 와. 매일 밤 술에 취해서는요, 치요의 몸을 요구하며 하룻밤에, 이거 말하기 끔찍하다. 하룻밤에 2번에서 3번이나 강간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룻밤에 2-3번 하는 게 이제는 평범하게 돼버린 거죠. 다른 자식들은 아무도 없고 자신의 아내도 없이 치요와 단 둘이, 아버지와 딸이 부부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때는 흐르고 쇼와 31년, 엄마가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본가인 홋카이도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도 역시 가족은 함께 살아야죠. 안 그래요? 그렇지만 여보, 치요, 우리 치요한테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마. 그거 약속해요. 그거 약속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 생각해 볼게요. 그 대화에는 엄마랑 그 엄마의 오빠도 동석을 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엄마와 오빠의 오빠 둘이서 마사요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어. 치호한테는 2번 다시 손을 안 댈게. 약속해. 알았어, 약속해. 그렇게 약속하고 엄마와 엄마의 오빠가 사는 집의 부지에 마사요시 일가가 집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치호의 엄마의 오빠가 사는 집의 부지에 새 마사요시, 그러니까 마사요시, 이 남자, 이 아빠와 엄마가 같이 살 집을 받게 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모두 살 집을 받게 되는 거야. 9명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옳다구나 하고 더 넓은 집에 이사갈 수 있는구나 하고 절대 딸을 건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완성된 새 집으로 다시 가족 전원이 살게 돼요. 함께. 집을 받고 나서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이 처음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아빠는 여전히 딸 치요의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치요에게 몸을 요구합니다. 몇 번 걸렸대요. 그래서 발견할 때마다 엄마가 그 자기 부인이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아내가 발견할 때마다 남편을 통제했지만 이 남편은 아내를 또다시 폭행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남편의 이런 딸을 자꾸 강간하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자기 친오빠한테 상담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오빠가 화가 나가지고 자네 지금 어떻게 자기 딸한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내 동생도 있는데 다 큰 어른이 자기 딸한테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이러면서 아내의 오빠가 와가지고 훈계를 했지만 그 아내의 오빠마저 폭행을 합니다. (17살) 때 치요가 17살 때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계속 아빠한테 강간을 당하다가 17살 때 결국 아빠의 아이를 임신한 거야. 그래서 얘가 너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애가 뭘 알겠어 애가.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빠한테 도망가야겠다. 아빠로부터 도망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아는 남자와 함께 집을 나와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요. 그럼 내가 도망가니까 이 아빠가 우리 치요 어디 갔어? 우리 딸이 어디 갔지? 치요 찾아와. 치요! 필사적으로 치요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딸 치요와 함께 사는 그 남자, 자기 딸과 어떤 남자와 함께 사는 그 거처를 알아내요. 그리고 그 치요 자신의 딸과 함께 사는 그 남자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고 자기 딸 치요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요. 이 아빠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딸이 가출을 했잖아. 다른 남자랑 살았잖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빠가 치요를 데리고 그 가족이 함께 살던 그 집을 나와요. 그리고 주택을 마련해요. 그냥 어떤 맨션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자기 딸 치요와 단 둘이 생활을 해요. 치요는 반항도 못하고 그저 무서워서 아버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 주택은요, 연립주택 중 하나인데요. 치호는 여기서 아빠와 함께 12년간을 지내요. 12년간을. 치호는 이 집에서요, 첫 아이를 출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애겠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해, 집에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나는 이제 아빠한테 도망갈 수 없어. 우리 아이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 나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아빠 옆에서.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욱더 아버지로부터 달아날 수 없다는 감정이 강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체념을 합니다. 거의 뭐 체념한 상태인 거지. 포기한 거야. 아빠로부터 도망간다는 거.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여전히 치호를 강간하는 나날이 지속됩니다. 놀라지 마요, 여러분. 이 집에서, 이 주택에 사는 동안 치호라는 여성이요, 5명의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5번의 낙태를 합니다. 5명 중 아이는요, 2명은 생후 후에 죽어요. 사망이에요, 아이가. 2명이. 그런데 3명만 남아서 3명은 키우게 되는 거죠. 결국에 치호는요, 나중에 불임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임 치료도 받고 있었다고 해요. 5번의 아이를 낳고 2명의 아이는 죽었고 5번의 낙태를 하니까 이 자궁이 견디질 못하는 거지. 원래 낙태를 하는 게 아이를 1명 낳는 것보다 굉장히 더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결국 불임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이웃 사람들도 이렇게 막 말하겠지. 아니, 저 집은 딸이랑 아빠랑 사는데 밤에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려. 우리 집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일대도 소문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또 약간 이렇게 수덕수덕 막 그렇게 소문이 난 상태이기도 했었대요. 그러다가 쇼와 39년도에 치호는 25살 때 인쇄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직장을 갖게 된 거지. 회사에 있는 동안은요, 아버지의 속박에서 달아날 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와 단둘이 있던 그 집안의 공기와 이런 거에서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아빠 위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니까 다 자기 또래의 여자들과 막 정신없이 깔깔거리면서 수다도 떨다가 같이 밥도 먹고 이럴 때 너무너무 즐거웠었대. 그리고 회사에서 가는 사원 여행도 갔대요. 아빠가 어떻게 용케 그걸 보내줬나봐. 그러다가 쇼와 43년 이 회사에서 29살이 된 치호는요, 남자와 사내 연애를 시작합니다. 상대는 7살의 연하의 남자였대요.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애가 아니 어떻게 밖을 내보낼 수 있어, 이 아빠가 과연 딸을 밖에 내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식이 3명이잖아. 자식이 3명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돈을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아빠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딸한테 일을 시킨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내 연애를 시작한 치호는 아빠한테 아빠, 오늘 잔교가 있어요. 잔업이 있어서 오늘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빠한테는 잔업이 남아있다고 잔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초등학 때부터 이 남자와 데이트를 거듭합니다. 두 사람은 점점점 친밀하게 되고 마침내 치요는 그 남자한테 청혼까지 받게 돼요. 상대 남자도요, 치요한테 아이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요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치요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난 치요 씨만 있으면 돼요. 치요는 청혼을 받고 막 꿈 같은 생각에 귀가했지. 그래서 귀가해서 아빠한테 힘들게 말을 해요. 아빠, 저 오늘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남자한테 청혼 받았어요. 저 결혼해도 되죠? 나 결혼해도 괜찮아요? 아빠가 즐거워할 일이 있겠어? 아빠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돌아버려요. 경노하는 거지. 분노와. 결혼? 네가 나 말고 다른 남자랑 결혼? 네가 결혼하면 나는 어떡해? 네가 결혼하면 내 입장은 어떡해? 나를 버리고 결혼을 한다고?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너 일어나. 너 일어나서 당장 그 새끼한테 같이 가. 빨리 안 일어나? 아빠는 막 그 남자 집에 찾아가자고 막 이러면서 그 여자를, 그 남자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딸한테 빨리 그 남자네 같이 가자고 막 난리나 돌아. 분노가 그게 치다른 거지. 그래서 딸은 이제 아빠의 성격을 알잖아. 딸이 아빠를 데리고 그 남자한테 가면은 남자친구한테 얼마나 큰 폐를 끼칠 거며, 그리고 아빠가 그 남자를 분명히 때리고 막 진짜 죽여버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아빠라면 충분히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나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하고 회사도 그만둘게요. 그러니까 아빠, 그 남자한테 가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게요. 딸은 이제 그 남자를 위해서 아빠한테 빌어요. 아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려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딸도 알고 있었던 거야. 아, 내가 결혼을 못할지 몰라. 그렇지만 혹시나 용기를 내서 아빠한테 말한 건데, 역시나 아빠한테는 당연히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거지. 결혼이라니. 내 딸 치요가 나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이라니. 그런데 치요는 쉽게 포기하기에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그 남자와 함께 도망갈 계획을 세우는 거야. 저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남자가, 그럼 치요씨, 우리 같이 도망가요. 도망가서 같이 살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요, 어떤 역에서 만나기로 하고 아이들 같이 가려고 이제 일단 짐을 챙기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남자를 만나러 가려고 짐을 들고 문을 여는 중에 아빠가 그날따라 빨리 퇴근을 한 거야. 아빠가 그날따라 빨리 퇴근을 한 거야. 그래서 몰래 도망가려고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는데 아빠랑 딱 마주친 거지. 완전 최악의 타이밍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딸을 보고 가방을 본 거지. 가방을 보는데 짐이 막 이렇게 들려있어. 그래서 아빠가
이 가방 뭐야? 아빠가 또 눈이 돌기 시작해요. 죄송해요. 아빠가 막 눈이 돌아. 경노한 거지. 네가 너를 버리고 결국 그 새끼야. 딸을 때리고 폭행하고 욕을 하고 옷을 찢고 속옷까지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아빠가 완전 돌아버려서 그 막 고함과 괴성에 이웃 주민들이 와요. 오니까 아빠가 딸의 옷을 다 벗기고 팬티까지 막 속옷까지 다 찢어버려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딸을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막 말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도 그 아빠는 상관하지도 않았대. 그래서 그 이웃 주민들이 아우 왜 이러세요, 이 아저씨가 미쳤나봐 이러면서 아빠를 이렇게 잡은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치호가 아빠가 잡힌 걸 보고 거의 반나체로 집을 뛰쳐나가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 그러면서 치호는 이제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 남자한테만 달려가면 돼. 그 남자만 만나면 돼. 그래서 반나체로 역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장으로 막 뛰기 시작해. 그런데 버스는 저만치 가고 있는 거야. 버스를 놓친 거지. 뒤를 돌아보니 아빠가 뒤에서 달려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또 치호는 아버지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이날부터 치호는요 거의 감금 상태가 되어요. 집 밖에 절대 내보내지 않고요. 외부와는 절대 어떤 연락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만 이렇게 모셔놓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게. 전화도 못해.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거야. 지호, 너 또 도망가면 우리 아이 3명 다 죽여버릴 거야. 알겠어? 우리 애들 살리고 싶으면 도망갈 생각하지 마. 알았지, 딸? 너 도망가면 내가 평생 불행하게 해줄 거야. 네 아이 죽여서 3명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 이런 식으로 매일 협박을 하는 거야.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3명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평생 불행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협박을 한 거야. 자기 딸한테. 그리고 술을 먹고 혹은 술을 먹지 않고서도 딸을 강간하는 날이 점점점 매일 막 2번, 3번, 4번 계속 강간을 하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래서 치호가 하지 마요 라고 거부하면 맞아. 폭행을 한 뒤에 강간을 했대요. 그래서 딸이 생각한 거지. 맨날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서 나는 아빠랑 살면 평생 이 집에서만 살아야 돼. 결혼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평생 썩다가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아빠를 죽여버리고 싶어. 치호는요 점점점 자신의 한계에 치닫게 돼요. 나는 자유도 없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내 인생은 그냥 이 집구석 하나에서 평생 아빠한테 강간만 당하다가 죽을 거야. 맨날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들만 하게 되니까 점점 치호의 정신적인 이런 컨트롤 능력이 점점 이제 한계에 치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의 감금 상태로 지낸 지 한 열흘 정도 후 지난 다음에 치호는요 또다시 술 취한 아빠를 맞이하게 돼요. 술에 취해서 아빠가 또 온 거야. 미친년.
네가 나를 버리려고 해? 너 나 버리면 네 새끼 다 죽여버릴 거야. 너는 그냥 다 아빠 옆에만 있으면 다 행복해. 알았어, 이년아? 미친년 저거. 술에 만땅 취해가지고 또 딸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아빠를요, 단숨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작업용 끈을 아빠 목으로 가져가죠. 아빠 목으로 가져간 뒤에 치호는 과감하게 아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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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뒤 아버지는 꼼짝하지 않게 됩니다. 천천히 목줄을 풀었고 아버지는 이불 위로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영원히 깨지 않았죠. 자, 이런 사건이 보도되면서 처음에는 아빠를 죽인 딸을 막 욕했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면서 이 이상한 부녀 관계가 드러나면서 세상의 이목이 집중돼요. 동시에 치호에 대한 동정의 목소리가 많이 이제 막 울리게 됐지. 어머나 세상에, 도대체 10년, 거의 17, 몇 년이야. 1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니까 몇 년을 강간을 당하면서 산 거야. 중학교 때 처음 강간을 당하고, 중학교 2학년 14살 때 처음 강간을 당하고, 아빠를 죽인 당시에 치호의 나이가 29이었어. 그럼 도대체 몇 년 동안의 강간을 당한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를 동정하기 시작한 거야. 정말 어쩌면 얘가 그래도 많이 버텼다. 어머 불쌍해라. 세상에 그런 쓰러기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랐을까. 초와 48년, 그러니까 1973년도 4월 4일 날이요, 일본 대법원에서 치호에 대한 판결이 나옵니다. 아빠를 죽였어. 살인을 했잖아. 그런데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이 결과로 나와요. 살인을 했는데요,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었던 거야. 징역 2년이었던 거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감옥을 나왔어도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질러, 그럼 더 큰 이제 더 큰 죄로 이제 잡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존속살인죄라는 게 있었어. 여러분, 존속살인죄는 뭐냐면 타인이 타인을 죽이는 살인도 있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배우자도 포함, 그러니까 내 가족, 직계가족 있지,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정말 자기 가족들을 죽이는 게 존속살인죄가 있어. 이건 한국도 이 존속살인죄가 굉장히 그 죄가 커요. 그냥 일반 살인도 죄가 큰 거지만 자기 폐륜을 한다든지 자기 가족을 죽이는 존속살인죄가 됐을 때는 훨씬 더 죄가 커요. 더 무겁고. 그래서 일반 살인보다, 일본도 그래. 일본도 일반 살인보다 죄가 굉장히 무겁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는 게 바로 이 존속살인죄예요. 근데 이 딸이 아빠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지.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치호는 원래라면 존속살인죄 적용을 받아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될 터였던 거지. 그런데 판결에서는 존속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살인죄로, 일반 살인과 똑같이 취급됐고요.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범죄에 이르기까지 경위와 원인과 막 이런 거를 심각하게, 동기 막 이런 거를 심각하게 고려한 뒤에 정상 참작되어서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 치호처럼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너무 심한 학대를 받고 자유도 내주지 않고 거의 집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막 나는 내가 살려면 아빠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까지 내몰랜 인간에 대해서도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그래도 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건 옳은 판결이 아니지.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 그렇잖아. 이 여자는 십몇 년 동안 거의 막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당하고 살았는데 아빠를 죽였으니까 넌 사형 이러면은 그건 아니지. 그건 법이 아니지.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정선 참작이 됐던 것 같아. 일본의 헌법에 따르면요,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다라고 합니다. 존속살인죄는요, 죽인 상대가 부모니까 남이라고, 상대로서 죄가 다르게, 무게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형법은요, 모든 국민의 평등에, 정상에 반하는 게 아니냐, 막 이러면서, 치요의 1년의 재판 중에 밀어놨대요, 막. 부모니까, 죽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죽여도 됐냐? 이게 어딨냐? 이런 게 어딨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정석 참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존속살인죄가 일본의 헌법에 유발된다며 이 형법을 무효화시키고 치요의 판결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과 같은 판단으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 판결은요, 위헌 판결로도 불리우며 이후 존속살인은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일이 없어졌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존속살인죄, 존속상해치사 등은 해세 7년 형법 개혁정에서 삭제됐대요. 그러니까 존속살인이라고 엄마를 죽였다고 아빠를 죽였다고 법이 무거워진다. 이제 이런 건 없어지는 거야. 그냥 부모님을 죽여도 그냥 일반 살인과 같은 레벨의 재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요는 결국 2년 3개월의 판정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갔고 아빠는 죽었고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모르겠어요. 엄마는 진짜 엄마 같지도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결국에 딸을 위해서 싸웠지만 결국에는 홋카이도로 딸을 버리고 떠났고 그리고 홋카이도에 떠난 다음 다시 왔을 때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맞지. 이혼을 하고 내 자식을 데리고 와야 맞지. 그래 가족은 같이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남편이랑 같이 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남편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자기 딸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하지도 않고 결국 싸우다가 포기한 거야. 자기 딸을 버려버린 거야. 방치시킨 거잖아. 무엇보다도 나는 엄마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 그 딸이 기댈 데가 엄마밖에 없었는데 엄마마저도 딸을 버린 거잖아. 세상에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 사실은 저는 원래 이제 1번 것만 가지고 오는데 제가 너무 특이한 케이스의 해외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가지고 오고 싶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2가지의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외에서 있었던 이 근친상간 범죄는 아니고 정말 이들은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가 근친상간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2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해외 거는 터치를 안 하는데 일단 오늘은 너무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2가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손가락 좀 움직여. 목 아파 죽겠다.